자, 7번째 질화열 처리. 질화라는 얘기는 질소를 침투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질화법 보면 특징이 500 내지 600도의 벤테점 이하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침탄에서는 온도가 좀 높다고 했는데 이 질화는 좀 더 낮은 온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해도 열 처리에 의한 온도에 의한 그런 변형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안정된 경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단지 단점이 있다면 질소가 침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강종이 특별 별도의 질화용 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가 잘 침투할 수 있는 강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화 경도의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원소가 있는데, 이런 원소가 들어있는 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몰리브덴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강종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특히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질화 경도뿐이 아니라 뜨임 치성까지도 방지하는데,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침탄 같은 경우는 침탄에서는 침탄 강종은 그냥 저탄소광이면 되는 거거든요. 저탄소광이면 됐는데 질화는 그렇지 않지요. 질화는 별도의 질화용 강이 필요한 거죠. 질화용 강으로 이런 것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다는 거죠. 특히 알루미늄 뭐 이런 것 등은. 그래서 이제 차이가 이제 그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질화법의 종류는 뭐 가스 질화, 가스 연 질화, 염욕 질화, 이온 질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가스 질화부터 한번 볼까요? 가스 질화는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암모니아 가스는 NH3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소가 있죠. N.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열을 하면 이 암모니아는 500에서 550도씨로 가열하면 얘가 이제 분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해를 일으켜서 이렇게 N과 3개 H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때 분해된 N이 이제 강 속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스 질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산된 질소가 강중에 이제 합금원소, 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탄 같은 경우는 이제 침탄은 아까 저탄소광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침탄은 탄소가 들어가서 주로 FE하고 해서 Fe3C를 이루어요. Fe3C를 이루기 때문에. 근데 이 질소는 FE하고 반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반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같은 거, 얘네들은 알루미늄 ALN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그 질화물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질화물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중에 질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합금원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화물이 형성된다. 그리고 질화관 같은 경우 우선 전 예비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질화관은 우선 900도 정도에서 윤행을 하고 기름 담금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80에서 700도씨에서 뜨임합니다. 그러면 전 나오는 조직이 높은 온도에서 뜨임을 했기 때문에 뭐 고온의 템퍼드 마텐자이트 또는 고온에서 했기 때문에 소로바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소로바이트 조직으로 만들어 갖고서는 그 다음에 질화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화 처리 온도는 보통 500에서 550도씨죠. 500에서 550도씨고 시간은 50에서 100시간입니다. 침탄 같은 경우는 한 5시간이면 끝나거든요. 4시간, 보통 뭐 3시간에서 5시간이면 끝나는데, 질화는 50에서 100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할 때 단점에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화합물층은 최고 0.03mm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들어가야, 아주 많이 들어가야, 화합물이 형성되는 건 0.03mm이고, 그 다음에 더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보통 0.6mm 정도밖에 이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질화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이런 질화물이 형성되면 얘는 전 경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FE3C보다 경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한 1000에서 1500 HV로 이렇게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식성도 우수하고 내마모성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피로 강도도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침탄 처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우수합니다. 이런 것이네.
그래서 이제 요 질화형 강을 아까 알루미늄, 코발트, 모리브덴 함유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SACM 강 그렇게 표현합니다. S 강인데 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SACM 강이거든요. 요거 질화형 강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화 처리에 가장 효과적인 원소가 요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질소하고 반응해서 ALN이 되면 얘가 이제 아주 강력한 질화물을 형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화 처리 온도가 높아지면 질화층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최고 경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경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화 온도가 높아지면 질화층 두께질은 커지는데 경도는 좀 떨어진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최고 경도는 보통 한 400에서 500도 사이에서 최고 경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온도가 더 높아지면 경도 값은 떨어져요. 근데 질화층의 두께는 계속 증가합니다. 두께는. 그래서 그래서 보통 그 질화 처리 온도가 그래서 대략 500도 요 근처는 거죠. 이 근처에서 최고 경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연질화입니다. 가스 연질화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가스, 아까 저 가스 질화해서 사용하는 암모니아 가스에다가 여기다가 일산화탄소를 같이 넣는 거죠. 그러면 암모니아 가스가 NH3하고 그 다음에 CO 가스 성분이니까 일산화탄소 CO로 해서 하면은 NH3에다가 CO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성분이라는 전 보통 변성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는 전 변성가스를 50대 50으로 섞은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50대 50으로 섞어서 사용하면은 그러면 전 질화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50에서 600도씨도 하는데 질화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으로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NH3 아까 여기가 이제 다시 적으면요. 요걸 다시 깨끗이 하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가스가 연질화는 암모니아가 NH3하고 그 다음에 CO 가스를 이렇게 같이 쓴다 그랬죠. 50대 50으로 1대1로 섞으니까 자 여기 있는 질소가 들어가서 얘가 질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CO 가스도 또 역시 또 침탄도 될 수 있죠. 얘도 또 침탄도 같이 됩니다. 침탄도. 그래서 아까 가스 질화, 암모니아만 쓰는 거는 질화 반응만 일어나는데 이거 가스 연질화 같은 경우는 CO 가스가 있기 때문에 질화와 침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한번 핵심 키를 한번 보고 갈까요? 뭐 이 연질화나 뭐 이온질화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제 대부분 요 가스 연질화를 뭐 연질화 또는 뭐 이온질화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거 하면은 전 표면에 높은 경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마모성도 좋고 피로한도도 좋고 내식성도 좋고 그 다음에 고온 강도나 내열성 같은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저온 처리 뭐 변형에도 좋고 보통 그래서 질화 처리할 때의 특징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스 연질화의 특징을 계속해서 보면은 경화층 깊이 또 뭐 표면 경도도 가스 질화보다 좀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롬강에서는 한 1000 정도. 근데 이제 가스 질화보다는 처리 시간이 훨씬 짧지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건 좀 적은데 아까 그냥 일반 가스 질화하면은 일반 가스 질화는 경도가 한 뭐 1000에서 1500까지 나온다겠죠. 근데 이런 저 이온 질화나 가스 질화 같은 경우 이런 거는 한 뭐 기껏해 한 1200인데 얘도 뭐 1000 정도 나온다겠죠. 근데 그 대신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2시간 내지 그래서 처리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 비용은 아무래도 저렴하게 들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침탄이 같이 되기 때문에 질화강뿐이 아니라 일반 탄소강에서도 질화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좀 오스트나이틱의 강에는 이런 건 좀 부적당하다. 즉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는 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염욕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체 침탄하고는 뭐 반응 기구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온도를 좀 더 낮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체 침탄에서 이거 사용하는 요 시아노 나트륨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온도를 높이면은 침탄이 주로 되고 질화도 같이 일어나는데 온도를 낮추면 그래서 온도를 요 정도로 하면은 500에서 600도 아래로 하면은 그래서 한 10분에서 120분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요거보다도 또 아까 있는 가스 연질화보다도 시간은 더 짧지요. 시간은 더 짧습니다. 그리고 화합물층은 최고 뭐 두께가 0.03mm, 그 다음에 확산층 같은 경우에 0.4mm 정도로 경화층이 형성돼서 보통 가스 질화에 가깝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뭐 반응식을 보면 이거는 전 침탄에서 나왔던 반응식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산소화합을 하는데 여기서 얘가 질화가 되는 거고 얘가 여기 있는 C가 얘가 이제 침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침탄이 될 때는 요 처리 온도가 높을 때, 처리 온도가 조금 더 높을 때는 침탄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 처리 온도가 낮을 때는, 요것처럼 낮을 때는 침탄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화만 되는 거죠. 그리고 탄소강 같은 경우 질화 처리하면 그냥 일반 질화강보다 아무래도 경도가 낮겠죠. 왜 그러냐면 질화강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에 이렇게 있는 질화물 얘가 형성돼서 이거에 따른 이 ALN 이거가 경도를 상당히 높이는데 그냥 일반 탄소광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경도는 그래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뭐 연질화 또는 뭐 터프라이트법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도 각종 내식성, 내만포성, 피로 강도는 매우 우수하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요 CN 성분이 있기 때문에 CN-이온이 있죠. 요 CN 요 마이너스 이온 얘가 이제 독극물이라고 하죠. 독극물이기 때문에 공해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전부 다 또 전부 다 자동화하고 있어 갖고서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부품 등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 질화가 있죠. 자, 이온 질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밀폐 용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를 진공하고 이거를 플러스 극을 합니다. 이걸 플러스 극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금속을 여기 이제 질화 처리할 걸 얘를 마이너스 극을 넣어줘요. 얘를 마이너스 극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질소하고 수소하고 이거 가스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질소가 이쪽으로 이온 상태로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 상태로 해서 들어가게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방전이 필요하죠. 방전. 근로 방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 전류를 300에서 한 1000V 정도의 직류 전류를 가하면 여기서 방전이 일어나면서 질소가 이쪽으로 침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질소가스를 이온화하면은 전 강제에 충돌하면서 여기서 질소가 이쪽으로 얘도 이제 플러스 이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그렇게 충돌하면서 질소가 침투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뭐 근로 방전 또는 뭐 플라즈마 방전이라고 해서 플라즈마 질화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질소가 요 방전에 의해서 강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질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이온이 여기 충돌하면서 이런 스퍼터링 현상도 일어나죠. 스퍼터링 여기 가서 이쪽을 때리는 거죠. 여기 때리다 보니까 여기 표면도 매끄러워지고 표면이 청정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표면 청정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질화층 두께를 내 맘대로 조절하기가 쉽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방전하는 걸 이거 전압을 조절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전압 조절하면 질화층의 두께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질화 처리한 거는 뭐 질화층과 질화층을 하지 않은 것과의 뭐 균열이나 박리 같은 것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마음을 쏘이는 데 필성이 우수하다. 그 대신 이제 문제는 얘의 가장 큰 단점이 조작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장비가 필요하죠. 장비가. 왜냐하면 첫째 저거부터 필요하죠. 진공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직류 전압을 가해주는 그런 전원장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 침탄하고 그러면 질화하고 어떻게 틀린가 한번 볼까요? 자, 침탄과 질화는 이제 경도부터 보면, 경도는 질화 쪽이 훨씬 높아요. 경도는 질화 쪽이 높고, 그 다음에 열 처리는 침탄을 하고 나면 반드시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침탄하고. 그런데 질화는 열 처리를 안 해도 돼요. 열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침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침탄을 하다가 침탄이 불량 냈다. 이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조금만 탈탄시키면 되고, 탄소가 덜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하고 나면 수정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 시간, 이거는 처리 시간이 상당히 짧지요.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처리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변형, 얘는 변형이 심하지요. 변형이 심한데,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각종 열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보면 침탄 같은 경우는 침탄하고 나서 침탄은 열 처리가 침탄, 그 다음에 풀림 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담금질, 뭐 2차 담금질, 그 다음에 뜨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나 이런 거 과정에 의해서 변형을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얘는 열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변형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취약성, 얘는 전 취성이 적습니다. 이런 열 처리를 하면.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질화물이 또 취성이 또 더 높아요. 이런 ALN 질화물이. 그래서 얘는 취성이 좀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사용 강종, 얘는 뭐 웬만한 어떤 강종이든 다 적용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반드시 어떤 강종이어야 돼요? 알루미늄이나 몰리브덴이나 크롬이 들어가 있는 뭐 SACM 요 강종에 주로 사용한다겠죠. 그래서 이런 강종의 제약을, 이런 강종만 사용 가능한데, 이거는 어떤 강종이든지 뭐 만약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갖고 다 따져 갖고서는 침탄을 할 거냐 질화를 할 거냐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